대한민국 코스피가 2021년 08월에서부터 형성된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를 2022년 11월에 상방으로 돌파를 하게 됐죠. 그래서 월드컵으로 가정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16강, 대한민국의 국가대표팀과 같이 코스피는 16강에 진출을 하게 됐죠. 근데 빠르게 8강까지 올라가지는 못하고 여기서 조정 현상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향후에 대한민국 코스피가 과연 8강과 4강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를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코스피라는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게 돼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주체는 한국과의 중앙은행보다도 더 많은 자금을 운영하는 통칭상 핫머니라고 불리는 투기자금이 되죠. 이 투기자금은 글로벌 ETF라는 상품을 만든 다음부터 특정 기간에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심지어 아프리카의 이름 모르는 국가에 주식시장이 있다면 같은 기간에 다 같이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특성을 만들게 되게 됐죠. 그래서 코스피가 과연 16강을 돌파했는데 8강까지 4강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코스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코스피가 연동되게 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조건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자료를 보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2022년 1월에서부터 6월까지 폭락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락할 때 미달러 선물 또는 미달러 환율이라고 말하는 이 미달러 선물의 가치는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미달러 가치가 강세를 나타나게 됨에 따라서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주식시장이라고 말하는 위험자산과 채권시장이라고 말하는 안전자산 모두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그 뒤에 미달러 선물은 더욱더 강세를 나타나게 됐지만 이와 같이 주식시장은 더 이상 폭락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러다가 미달러 선물이 10월에서부터 상승세가 둔화되다가 11월에는 이와 같이 하락세로 전환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되게 되면 미달러 선물이 보여주고 있는 이 녹색 선으로 나타난 것은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헤드 앤 숄더, 어깨, 머리, 어깨, 여기에 병목을 깨게 되면 완전한 하락 추세에 전환된 것이고, 이 부분을 확대를 하게 되면 하락 추세를 하향 이탈했다가 반등을 나타냈다가 도로 빠지면서 이와 같이 하락세가 강화될 때 나타나게 되는 하락 N자형 패턴까지 나타나게 된 거죠. 즉 정리를 하면 미달러 선물, 미달러 환율은 11월에서부터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전환되게 됐고 향후에 하락세가 더 강화될 조건에 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와 반대로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주식시장은 하락세가 상승세로 전환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의 병목을 뚫고 이와 같이 상승세를 강화를 하게 되면서 2022년 1월에서부터 이어져온 하락세를 돌파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자체로 보게 되면 코스피가 여기에 연동이 되게 되니 미국의 뉴욕 종합이 11월에서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코스피도 이에 연동되어서 11월에 이와 같은 16강을 돌파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야지 되겠죠. 2022년 1월에서부터 6월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락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한 바가 있죠. 미국의 고물가로 인해서 장기간의 경기 침체가 발생되게 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이 임박했다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설이 퍼지게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폭락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 시기에 경제지표를 통해서 미국 경제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가 녹색선으로 나타낸 게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락할 시기예요. 미국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고 이 미국의 기업이익이 1분기에서 2분기로 이와 같이 침체되게 됐고, 검정색 선으로 나타낸 미국의 물가는 상승하는 고물가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1분기와 2분기를 보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맞죠. 경기가 침체되고 기업이익이 침체되고 고물가가 발생됨에 따라서 고물가로 미국 경제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공포가 퍼지면서 금융시장이 폭락한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 보게 되니 2022년 3분기까지 얘가 다시 이전보다 고점대가 높아지게 되는 미국의 기업이익이 증가세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지우고 보게 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6월을 기점으로 이와 같이 하락세로 전환되게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왜 인플레이션율이 또 하락하게 된 것인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미달러 유동성이
과도하게 공급이 됐고 이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2022년 3월서부터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세계 경제의 굴뚝이라고 말하는 중국의 산업 생산이 2022년 5월서부터 실적이 증가되게 됐고,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국가 미국의 산업 생산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9월서부터 실적이 증가되면서 6월에 미국의 물가가 9.1%였는데 10월에 7.7%로 단기에 이와 같이 빠르게 미국의 물가가 하락하게 되는 거죠. 물가도 하락하게 되고 기업이익은 이전보다 더 증가가 되게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게 확인이 되게 됐으니, 글로벌 금융시장은 6월서부터 폭락이 사라진 이유가 향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주체인 한머니는 향후에 주요한 상품들이 상승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선물 매수 포지션을 구축하게 되면서 이와 같이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게 된 것이고, 이전의 상한 수준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 이에 연동되어서 이와 같은 뉴욕 종합의 상승 추세 전환과 같은 시기에 코스피도 연동되어서 이와 같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와 같이 11월서부터 완연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상태고, 코스피도 이에 연동되어서 상승세로 전환되게 되면서 16강에 진출을 했죠. 근데 왜 16강에 진출을 한 다음에 매우 빠르게 치고서는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냐, 4강으로의 진출이 왜 조정을 받으면서 머뭇거리게 된 것이냐,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그 이유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핵심은 지금 선물 매수 포지션이에요.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상승할 경우에 베팅하는 선물 매수 포지션이고, 그렇지만 모든 금융상품이 선물 매수 포지션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죠. 이와 반대로 하락하면 돈을 벌겠다는 선물 매도 포지션이 진행되는 금융상품들이 있죠. 첫 번째로 미달러 선물은 11월서부터 하락 추세로 전환된 다음에 이와 같이 미달러가 하락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선물 매도 포지션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원유 선물도 선물 매도 포지션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실체가 없는 암호화폐도 원유 선물에 연동되어서 선물 매도 포지션이 진행되게 되면서 코스피가 16강을 돌파한 뒤에 빠르게 8강까지 올라가는데 그 상승감들을 저감시키는 그러한 마이너스 작용을 끼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투자자금 이동 지표라는 게 존재를 하게 돼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어디로 지금 더 많은 돈이 유입되는 것인가, 즉 이 지표가 이와 같이 하락하게 되면 안전자산으로 투자자금이 더 많이 유입된다, 얘가 이렇게 상승하면은 위험자산으로 더 많이 유입되고 있다. 그렇지만 2021년 5월서부터 미달러 선물 강세 현상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위험자산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2022년 1월서부터 6월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의 폭락함에 따라서 투자자금은 매우 빠르게 안전자산으로 다시 흘러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10월서부터 미달러 선물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11월서부터 하락 추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투자자금은 다시 위험자산으로 강하게 유입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얘는 이제 고점대로 넘어가는 일이 남은 거죠. 그래서 투자자금은 향후에 더 강하게 안전자산에서 유출돼서 위험자산으로 유입되는 것이 이미 시작 중이고,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코스피는 현재 16강을 돌파를 하고 조정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8강을 돌파를 해서 2022년 최고 상한 수준까지, 즉 4강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다만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선물 매수 포지션이 주도해서 움직이지만 일부 금융상품, 미달러 선물, 원유 선물, 암호화폐와 같은 상품들은 선물 매도 포지션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상승세가 8강을 빠르게 돌파하지 못하고 약간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글로벌 투자자금은 안전자산에서 빠져나와서 위험자산으로 다시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 그 이유는 미달러 환율, 달리 표현하면 미달러 선물이 하락 추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16강을 돌파를 했고 피파 랭킹 1위 브라질과의 대결을 앞두고 있지만, 이와 연동되어서 코스피도 16강을 돌파한 상태고 무리 없이 8강까지 올라가고 4강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 및 금융지표에 대한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본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